본 광고는 손해본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근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손 의료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험에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 말을 해드렸는데 실손 의료비와 3대 진단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우선 실손 의료비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할 때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이 제법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 수를 총 본다고 하면은 2022년 3월 기준 이제 3,977만 명 가입이 되어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5,135명이다 보니까 거진 5분의 4 정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시기에 따라서 보장 구조가 차이가 나고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노후 실비, 유병력자 실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세대 실비로 됐고요. 이제 실비 같은 경우 2세대부터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모든 보험이 이제 보장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지금 현재는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5개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 이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렇게 되면 심사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보사 10개 대부분 다 판매하고 있고 생보사 5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70에서 80만 원 정도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나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혜택을 받아서 병원비를 지급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2세대부터 이제 표준화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2세대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모든 회사 실비 보장이 동일하고요. 모두 다 1년 갱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재가입이 있는데요. 재가입 기간이 2세대 15년, 3세대 15년, 이제 4세대부터 5년입니다. 이 재가입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1년마다 이제 갱신은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4세대 만약 실비에 가입을 했다. 그럼 매년 실비금은 갱신이 되고 5년 뒤에는 뭐 5세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4세대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나오는 실비로 재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비중을 보면은 1세대 22%, 2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약 거의 4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세대가 약 25%, 그 다음에 1세대, 4세대가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은 사실 비교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 갱신이 되고 손해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도 일단 올해 제일 싼 거를 가입하겠다 하시면은 손해보험협회 상품 공시실에 가면은 나이를 넣고 이제 딱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올해가 제일 싸다는 거지 갱신됐을 때 제일 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에 두시고 이제 뭐 좀 큰 회사로 청구 편한 곳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무조건 싼 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는 조금 알아야 될 게 가입을 하게 될 때 그게 조금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심사 자체가 조금 심사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모든 보험에 대한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 다 혜택이 다 주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고지 의무는 실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다음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내 병원 간 거 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개월 이내 마약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 있는지 물어보고요. 1년 이내 검사, 재검사, 이제 추가 검사, 이제 흔히 말하는 뭐 MRI, CT, 정밀 검사, 그 다음에 의사 만났는데 의사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외부 검사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경을 찍었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계속하여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하여라는 말은 같은 원인으로 이제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은 7일 이상 치료한 거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비염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비염으로 계속해서 1년에 7번 이상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거 알리셔야 되고요. 이제 감기는 갈 때마다 조금씩 원인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런 거는 또 괜찮고요. 그래서 이 5년 이내라는 거는 사실 기억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의료비 항목, 저희가 연말정산 가게 되면은 의료비 항목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5년 이내 12대 질병, 이거는 좀 큰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많은 분들이 까먹으시는 게 혈압, 이제 그 혈압이 좀 높다고 해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뭐 약간 챙겨 먹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 기록이랑 약을 탔던 거랑 보험 청구했던 거에 혈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혈압 예금 이 부분만 조금 잘 생각하셔가지고 고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는 심사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프지 않을 때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태아보험 가입을 하면서 이제 바로 실비를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출산하면서 생기는 것도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세트로 이제 실비 하나, 이제 건강보험에서 태아보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장 조건도 똑같고 이제 매년 손해율 산정이 되게서 갱신이 올라가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젊을 때, 심사가 좀 쉬울 때 가입을 하시면은 당연히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이번에 4세대, 아까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4세대로 좀 변환이 되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4세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봤을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을 좀 칼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험 상품 중에서 다 손해율 자체가 제일 높은 게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래서 뭐 실손 보험회사에 얼마가 손해가 났다, 적자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비 안에서도 비급여 항목에서 항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도수치료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이제 다초점 렌즈, 백내장 시술하면서 이제 다초점 렌즈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3세대와 4세대에서 가장 크게 비교를 하자고 하면 차이점이 이제 비급여에 대한 항목에 칼을 빼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할증이 안 되고 대신에 비급여 치료가 많으신 분들은 3년 뒤에 개인적으로 할증이 된다는 시스템도 들어왔고요. 이제 뭐 의료비 혜택 3세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200만 원 안 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보험회사에서 워낙 이제 비급여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급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칼을 빼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실손 의료비인데요. 근데 이 실손에서 무조건 100%다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아시고 걱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의적인 사고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누가 날 다치겠다, 날 아프게 했다, 뭐 고의, 내가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럼 결국은 그거는 이제 고의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수익자가 고의랑 다 고의 사고 이런 거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임신 출산 관련된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상해인데 상해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직업이랑 직무, 동호회 활동의 목적으로 생긴 것도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전문 등반, 암벽 이런 거 안 되고요.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이제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식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 이제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자동차 보험 빠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치료비 관계에서 이제 과시상계 후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에서 받은 것도 이제 빼고 본인 부담금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중복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100만 원을 보상을 받아서 병원비가 다 나왔다. 근데 내가 또 실비를 청구를 한다. 그럼 제가 100만 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되지 않는다. 실제 치료 비용에 대해서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 같은 경우도 고의로 되는 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질병 같은 경우는 고의로 이제 그런 게 잘 없으니까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및 행동장애. 이제 질병 코드가 있는데 F04에서 F99 요런 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04, 09, F20에서 29 이렇게 뭐 요 항목에 한해서는 이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그래서 급여 치료 이 코드가 나오고 요양급여가 되면은 이제 요건 또 보상이 되고요. 이제 여성 생식기 비염충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보험료비 2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는 이제 포함하지 않고요. 산후기 관련된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임신 출산을 보장하지 않냐? 그러면은 임신 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신 출산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게 병원에 가보면은 뭐 이거는 왜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면 이거는 왜 이래요 하면 임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하면 임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의 이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천성 뇌질환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보험자가 태아보 후 가입 당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또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금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목적이 아닌 피부 미용 목적. 그것도 당연히 빠지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 읽어보면은 뭐 성장 호르몬제, 뭐 산재부 이런 거 안 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이제 면역결핍성 HIV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 관련해서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응급 항목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에 보면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응급의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아무나 뭐 응급실 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응급실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아픈 그 응급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항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이제 응급하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하면은 본인이 내야 할 응급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병원에서 치료한 것도 안 되고요. 이제 노인성 질환 이제 이런 것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치료하고 온 건 안 되고 해외에서 다쳐서 해외에서 아파서 한국에 와서 치료했다. 한국 병원에서 한 건 또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뭐 좀 치료를 어떤 거를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상식적에서 내가 아프고 진짜 뭐 다쳐서 이런 건 되지만은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제, 그다음 성형, 피부 미용 목적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좀 헷갈리시는 게 이런 요실금, 그 다음에 선천성 뇌질환, 정신행동관리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비보험이 모두 병원비를 결국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실비보험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갱신형 모두 다 갱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마다 갱신이 되고 5년 뒤에 재가입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건 제가 최근에 계약한 태아보험 관련해서 이제 뒤에 갱신이 붙어 있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태아니까 아직 없죠 나이가. 그러면 어릴 때 보면은 이제 1살, 2살 때 엄청 보험료 비쌉니다. 태아 때도 비싸고 손해율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낮췄다가 그 뒤부터 계속 낮아져서 점점 낮아져서 다시 한 40대부터 보험료가 올라가서 65세가 되면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실비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4세대보다 보장도 좋습니다. 대신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 이제 항상 많이 연락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기 위해서라면은 실비가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된다. 그럼 당연히 교환을 이제 4세대로 이제 전환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뭐 보험 여력이 된다.
그러시면은 뭐 5만이 됐든 6만이 됐든 12만, 뭐 7만 원, 8만 원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가고 계셔서 요거 치료가 끝나면은 4세대로 전환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관련된 항목이 이제 조금 비용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지금 보험료가 16만 원, 17만 원 나오는데 12만 한 7, 8만 원 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쨌거나 연세 드실수록 조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뭐 필수적으로 좀 전환해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올해 나이가 72세신데 아버지는 3세대십이라서 조금 더 유지하기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경제 상황, 어떤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돈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결국 실비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뭐 해결해 주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질병은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결국 실비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비 가입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단독으로 가입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회사마다 조금씩 뭐 상품 하나 더 가입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 단독 실비로 가능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력이 없다고 하시면은 여기 손해보험협회 가셔서 상품 공시실에서 어디가 제일 싼지 확인하시고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다이렉트는 다 대부분이 거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연락 주시면은 이제 좀 도와드리고요. 이제 실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고질의무 사항을 고지를 하게 되면은 병역이 있다고 무조건 거절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거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아팠던데 이제 부담부가 걸려서 이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부담부는 이제 그 원래 아팠던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위험률이 좀 높으니 보험료를 좀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 할증으로 이제 심사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지의무사항 지키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결국 길게 유지를 하시면은 나중에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CB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을 드릴 거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